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다음 주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발 변수가 연연한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괜찮을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주 연속 그 확진자 수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직 2주가 채워지진 않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6만 명대에서 지금 5만 명대로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12월에 초중고 대학교 방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집단 발생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부가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잖아요. 네. 근데 방역당국이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고 이러면 다음 주에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작년 9월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고 잊을만 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꺼냅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작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4가지 지표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기준이 되는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 감소, 의료 역량 대응, 고위험군 면역력 등 4개 지표. 이것이 어떻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기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지금 2개를 충족했다고 하는데 이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정도 지금 감소한 것이고 위중증은 그대로 500명대, 사망자는 하루에 5, 60명 계속 나오고 중환자 병동 가동률은 40%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률이 60세 이상에서 32%에 불과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근거가 되느냐. 또 이 조건을 지금 충족을 2개를 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실내 마스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오미크론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공기 전파가 실내에서 무증상 시기에도 잘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도 낮은 이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제해야 될 이유는 그냥 불편하다는 것뿐이죠. 국민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하실 수는 있지만 방역 당국은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방역은 국민의 건강 안전을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논의가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고 12월에도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왜 지금 설 연휴 또 한 번 확진자가 늘고 위기가 닥치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논의가 다시 나왔는지 좀 의아합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하고 해제를 하겠다는 것도 다른 차원이니까 이거는 논의 시작하겠다고 한 다음에 한 달 또 시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 시작이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 날 했고 12월에도 있었고 이게 왜냐면은 논의할 수 있죠.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실내 마스크 논의 해제를 자꾸 얘기하면 국민들은 팬데믹 끝났구나. 뭐더라 마스크도 안 쓰는데 백신도 맞느냐.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겠다고 자꾸 메시지를 내니까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에도 위중증이 5, 600명, 사망자가 지금 5, 60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고령자예요.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나만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이게 이제 의무를 권고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논의고 뭐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리 그냥 국민이 필요하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 편을 위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일부 정의원이나 이런 공공교통기관에서 착용하는 걸로 결정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맨날 논의한다. 아직 중국발 위험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또 뭐 질병청장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할 수 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하고 이 헛갈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단기 입국자들, 뭐 단기 비자 중국에서도 상응 조치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이제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이 이제 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이제 제로 코로나로 해서 엄격하게 이제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락다운하고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7일 날 제로 코비드를 폐기하면서 지금 급속도로 베이징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지금 투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으니 정점인지 감소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에이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상하이나 이 베이징에 병원이 꽉 차 있고 이 장례식장도 부족하고 화장터도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만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정점 내지 정점 내려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 21일부터 이 우리나라 설날처럼 중국도 춘제 때 14억 인구, 이게 세계 인구의 20%입니다. 이 14억 인구가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농촌에서 또 대도시로 섞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폭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국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단기 국자에서 PCR을 입국시해서 아직 10% 20% 적다라고 하지만은 이 중국인들이 태국이나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입국을 해서 우회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국자에서 양성자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이게 중국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빙산 크기를 판단하다 큰 코 다치는 거 아닌가.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미국의 또 유럽 국가들이 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통계를 제대로 발표 안 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은 안 알려줘서 우리가 불안하다. 제대로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하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검사도 유럽에서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직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도 지금 설이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설 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그러면은 확진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설 연휴 때 젊은이가 농촌의 고령자를 찾아뵙게 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동절기 입가 백신도 찾아뵙는 젊은이나 어른이 다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농촌의 70, 80대 고령자의 전파가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1일 5만 명, 6만 명도 실제는 두세 배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1일 신규 확진자가 18만 3천 명 나왔을 때에 위중증 환자 5, 600명, 사망자 5, 60명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반의 그 코로나 의심 환자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또는 민감도가 떨어진 자가검사 키트를 집에서 검사해보고 이거 음성이구나 안심하고 돌아다니면서 퍼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 6만 명이 실제는 두세 배 12만, 15만 명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일시적인 감소 추세긴 하지만은 지금 설 연휴 때 전국적인 인구 이동 또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또 위중증 사망자가 이어서 생길 수 있는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방역 대책으로서의 어떤 그 마스크 착용 문제도 있겠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을 좀 끌어올려야 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가 백신을 좀 맞아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작년 10월 초부터 접종 캠페인이 됐는데 사실 접종 캠페인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라든지 오락가락 하면서 지금 드라이브가 안 걸린 건데 지금이라도 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가 백신은 초기 우한 바이러스하고 현재 BA.5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BA.5라든지 BN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항원이 들어있는 이가 백신을 맞아야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서는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현재 높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철 대유행이 끝나가는데 굳이 지금 맞을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행이 끝난 건 아니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확진자로 집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 5, 6만 명도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률 보면 일본하고 우리가 1, 2위를 다투고요. 지난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확진자를 보면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5, 6만 명이 이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겨울철은 산멸 환경에서 실내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확산되기 쉽고 지금 중국발 변이뿐만 아니라 미국발 XBB 1.5도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유행이 늘면서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겨울철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유행에 위험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독감도 유행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독감 지표가 보통 6 이상이면 유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독감 지표가 60입니다. 10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 위중증 환자가 또 병원 입원이 늘고 있어서 소위 우리가 트윈데믹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 봄이 될 때까지는 좀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XBB 1.5의 경우에는 치료제하고 백신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WHO도 그렇고 이 많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현존하는 가장 전염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기존에 백신 접종했던 분들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과거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재감염 우려가 있다. 다양한 것은 이 항바이러스제가 여전히 잘 듣고 중증도가 더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건 이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갑자기 최근에 XBB 1.5가 전국적으로 40%, 특히 뉴욕 북동부는 75%로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컴비넌트 재조합변이고 일명 크라켄이라고 그래서 노르웨이의 바다에 사는 문어 모양의 개인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동남아에서도 유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XBB 1.5가 앞으로 또 증가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도 하고 중국에서 오는 것만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북반구의 국가들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유행이 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 오르는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때다. 이 말씀이 좀 귀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